다른 매체를 탄압하고 그래서 다른 매체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어쩔 수 없이 SNS를 택한 것이지 SNS를 자기들이 이용하려고 선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반대 측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SNS 말고 다른 언론 수단이나 여론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하신 거 맞으시죠? 그 상황에서는 SNS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SNS를 이용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왜 사람들이 SNS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SNS가 다른 언론단체들보다 더 접근성도 쉽고 전파성도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언론을 탄압하는 독재 정권 같은 경우에도 SNS로 퍼지는 사람들의 여론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소통이 강화된다. 근거로 알바천국의 예시를 드셨는데 네. 알바천국은 일단은 전문 설문조사기관이 아니고 이 설문조사가 과연 폐쇄형 SNS에 관한 것입니까? 아니면 개방적 SNS에 관한 설문조사입니까? 그것에 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는 알바천국도 있지만 저희는 취업 포털 사이트인 잡코리아에서 얘기한 조사 자료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 측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주장과 세 번째 주장에서 결국 이 근거의 내용은 거짓된 정보로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는 건데 네. 이 근거로 보호할 때 첫 번째 주장과 세 번째 주장은 같은 주장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첫 번째 주장에서 임산부가 피해를 입었는데 사실은 그게 거짓이었다. 그리고 여기서 이런 마녀 사냥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SNS를 통한 전파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SNS 세 번째 주장에서 네. 이제 세월호 사건이 수원역 살인 사건을 말씀하셨는데 네. 이것 또한 역시 경찰이 SNS에서 이제 조사를 해달라는 여론에 떠밀려 조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이 첫 번째에서 주장한 것은 SNS상의 군중심리에 의한 동조 효과를 말씀드린 거고요. 네. 세 번째 주장은 정보의 왜곡입니다. 말 그대로. 하지만 수원역 살인 사건은 경찰이 SNS 여론에 떠밀려 수사를 했다고 이반 씨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SNS 군중심리를 통해 경찰에게 압력이 갔고 이로 인해 경찰이 조사했다면 그것은 첫 번째 주장과 세 번째 주장이 같다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여론이 아닌 단 몇 명이 네 알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주장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예, 30초 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SNS는 사회 구성원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에 찬성 측 반박을 맡은 백지영입니다. 먼저 반박에 앞서 반대 측의 주장을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측에서 첫 번째로 제시한 주장으로는 SNS의 군중심리로 인한 마녀 사냥이 발생한다고 하였고 그에 대한 근거로는 임산부의 종업원 폭행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장으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였고 그에 대한 근거로는 유니벨 대학의 연구 결과와 원폴의 조사 결과를 들었습니다. 세 번째 주장에서는 SNS가 정부의 무기에 이용될 수 있다고 하였고 그에 대한 근거로 세월호 참사 때의 허위사실 유포와 작년 9월에 있었던 살인사건 의혹 사례를 들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장과 세 번째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장과 세 번째 주장에서 근거를 보아 교차 질의에서 말했듯이 주장이 겹치는 상황을 보였고 다음으로 두 번째 주장에서 상대적 박탈감에 대하여 이야기하셨는데 상대적 박탈감은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이고 자본주의인 상태에서 상대적 박탈감은 SNS가 아니더라도 빈부격차를 통해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사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SNS가 없을 때도 충분히 상대적 박탈감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페이스북 숫자 제거기와 같은 어플들이
생겨나고 있으면서 이를 통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최소한으로 만들고 있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주장에서 세월호에 관련된 예를 드셨는데 세월호와 메르스와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서조차 허위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유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미디어의 역할을 가지는 매체에서 허위 정보 유출은 어쩔 수 없이 가지는 속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명한 지진이나 화재, 비행기 추락과 같은 사건의 경우에는 사진 자료가 함께 첨부되므로 그런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SNS는 사회 구성원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의 반대측 반박을 맡은 강형대입니다. 먼저 상대측 주장을 정리한 후에 반박을 시작하겠습니다. 상대팀은 첫 번째, 언론의 한 역할 중 하나인 신속한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 근거로 각종 자연재해 시 SNS의 활용도와 비행기 추락 사고의 사례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까운 사람과의 소통을 강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근거로 잡코리아와 알바 천국에 대한 설문조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민주주의의 실현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근거로 아랍의 봄, 이집트 혁명을 근거로 드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반복으로는 상대 측이 근거로 두신 비행기 추락 사고, 자연재해에서 SNS가 사용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대 측께서 SNS의 신속한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라는 논점에 이 근거들을 썼다는 것은 SNS의 강한 전파력이라는 특성을 이용한 근거입니다. 즉, 자연재해나 비행기 추락 사고들의 신속한 정보 전달이 가능하지만 그만큼 정보 왜곡에 문제가 심각하면 유해 정보의 노출도도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가까운 사람과의 소통을 강화시킨다. 먼저 상대 측께서 예를 드신 알바 천국과 잡코리아는 취업 전문 포털 사이트로 전문적인 설문조사 기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대 측께서 폐쇄형 SNS에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인지 개방형 SNS에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인지 정확한 둘 다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인지를 밝히시지 않으셨고, 폐쇄형 SNS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폐쇄형 SNS는 지인들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민주주의의 실현 도구가 될 수 있다. 이집트 혁명 그리고 아랍의 봄은 민주주의의 실현 도구를 SNS로 활용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사용한 특수한 사례였습니다. 이집트 혁명 당시 이집트 정부는 언론과 방송사들의 검열을 강화하였고, 이집트 내 SMS 서비스, 즉 문자 서비스를 중단시키고, 시위가 벌어지는 밤에 이집트 전국의 인터넷을 차단시키는 전례 없는 행위를 했고, 그 와중에 SNS가 이용 가능했던 이유는 전 세계에서 이집트의 인터넷망을 접속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해커들의 해킹 방식이 SNS였기 때문에 이집트 내에서 SNS를 이용한 민주주의를 사용할 수 있었던 거지, SNS가 활용도가 높아서 SNS를 민주주의의 실현에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땡타임 30초 더 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